서 이제 좀 힘들게 노력을 해서 20기 과거에 이제 자녀들을 합격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하고, 저는 이제 설명회를 이제 하게 된 수학 강사 이재훈이라고 하고, 저희 더 플러스 수학 원장님이신 권도형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그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제 저희 학원에서 그냥 정보 전달 차원에서 부모님들께 이제 그냥 안내로서 뭔가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중요한 이제 6번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을 저희 학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자료 두 번째에 보면 그 울산과고 수학교육과정 편제안이라고 해서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지금 3년치 20기들의 교육과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그 타 과목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왈가불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궁금한 사항이 계시다면 그 각 학원에 이제 담당 선생님들께 조금 더 여쭤보면 좀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수학만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학은 명칭만 바뀌고 거의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일단 언론을 통해서 뭐 공통수학 1에 행렬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뭐 2학기 때 있던 순열과 조합이 좀 앞으로 넘어오고 이런 게 있었었는데, 일반 과학생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좌지우지가 될 수는 있으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학년 1학기 동안 공통수학 1, 2를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앞뒤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렬이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행렬은 원래 과거에서 2학년 2학기 때 행렬이라는 단원을 지금 교육과정에 담겨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고급 수학이라는 책에서 좀 한 두세 단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를 입학해서 담당 선생님께서 행렬을 약간 스킵할 수도 있고요. 이제 너무 교육과정에는 기본적인 것만 다뤄져 있다 보니까 스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급 수학에서 일부분 좀 연산해서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까지는 시험에 출제를 할 수 있다라고도 보거든요. 이거 이제 담당 선생님을 만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수학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명칭도 원래는 과거에서 심화수학 1, 심화수학 2, 그 다음에 고급 수학 이렇게 하던 거를 그냥 전문수학, 고급 미적분, 고급 대수, 고급 기하 이렇게 명칭만 좀 달라진 거기 때문에 기존의 선배들이 수학하던 방식과 똑같다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이제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들을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는 교과서를 좀 살펴보면서 담당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이제 좀 입학한 뒤에 이제 학생들과 저희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3번을 좀 같이 엮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뭐 지금 이번 교육과정부터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게 되어서 기존 현재 9등급 제도에서 5등급 제도로 이제 비율이 조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제 대입에서도 약간의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9등급 체제에서 과거에서 6등급 정도가 나오게 되면 지금 약간 그 중앙대까지는 이제 학생들을 올해 그 면접 전형이기 때문에 합격을 시켜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6등급 정도가 되더라도 중앙대에서 이제 심층 면접 40분을 보기 때문에 그 40분 동안 학생의 역량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 뽑을 거라서, 과거에서 현재 6등급이면 개편으로 보면 5등급까지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5등급을 받게 되면 기존의 7등급 대 애들하고 거의 맞물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내신은 3등급 안에는 좀 유지를 해줘야 서울에서 좀 수도권에서 소위 상위 13개 대학이라고 하는 그 일단 일반 대학들을, 과기원을 제외한 일반 대학들의 원서를 한번 써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신 관리가 어떻게 보면 좀 편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등급에 약간 좀 걸려있는 친구들한테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할 때에도 자기가 일단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그 중간고사의 등수가 앞에 몇 명의 친구를 좀 역전할 수 있을지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기말고사에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뭐 소위 말하는 애들이 등급에서 문 열었다 문 닫았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등급의 문을 열게 돼버리면 전체적인 그 등급대가 조금 생각보다는 낮게 나와서 대학을 지원할 때 조금 이제 자기가 좀 답답함을 겪는 그런 현상을 좀 빚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거에서 그래도 내신 3등급까지만 되면 종합대학에서 지금 현재 올해 입시만을 보면 중앙대 정도까지는 학생들이 이제 좀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한 7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을 보니까 한양대, 에리카라든지 뭐 숭실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전부 다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6등급 좀 뒤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서울과기대나 아니면 이제 부산대나 여기에서 좀 과고를 좀 선호하는 대학 쪽으로 이제 좀 전략을 바꿔서 그때 좀 입시를 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 이제 다시 상위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대입에서 좀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카이스트가 약간 좀 움직이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뭐 조기 진학자를 허용을 하고 했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기 진학자를 전면 수시를 막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졸과 조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조기 졸업은 일단 학생들은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됩니다. 대학을 입시가 전부 다 불합격이 나더라도 졸업을 한 상태에서 본인이 재수학원을 찾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조기 진학자는 대학을 다 떨어지게 되면 학교에 3학년에 남아가지고 3학년 내신까지 마지막 관리를 해서 3학년에 이제 대입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조기 진학자 같은 경우에도 카이스트에서 예전에는 이제 그 수시 지원들을 받아줬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전면 막아버리기로 되어져 있고 조기 졸업 학생들도 이제 원래라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면접 없이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무조건 일반 전형으로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서류 전형 40%, 면접 전형 60% 해서 학생들과 같이 조기 졸업이더라도 3학년들과 같이 지원한 애들과 이제 면접도 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조금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에 관해서는 좀 까다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조기 졸업이 상위 20%까지였는데 지금 상위 15%로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기 진학도 40%였는데 30%로 수정을 하려는 계획안이 뭐 거의 다 바뀔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트하고 디지스트하고 지스트하고 요즘에 켄텍이라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고 이제 또 하나가 생겼는데 이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진학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기 졸업 대상자가 아니라 조기 진학 대상자가 되더라도 2학년 때 수시 지원해서 이제 그 수시를 지원할 수 있고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이 없습니다. 면접이 없이 서류 전형 100%로 가게 되고요. 지스트 광주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반드시 보게 되어져 있고요. 어떤 전형들마다 뭐 안 보고 보고가 아니라 무조건 면접을 보게 되어져 있고 유니스트 같은 경우만 일반 전형은 면접을 안 보고 서류 전형으로 100%를 뽑게 되고 탐구 전형이 서류 50, 면접 50으로 보게 되는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탐구 전형이 30명이었거든요. 이제 2026학년도부터 탐구 전형의 인원을 20명 늘리고 일반 전형을 20명 줄여서 이제 탐구 전형 50명은 면접을 보고 이제 대학을 뽑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추세가 모든 아이들을 대부분 다 면접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형태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원장님께서 이제 저희 학원 시스템을 소개하겠지만 저희 학원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끝까지 항상 매일 와서 원장님하고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말을 하고 그 말을 토대로 영상을 촬영해서 본인이 근데 그 영상을 잘 못 보더라고요. 자기 거 보면 좀 낯간지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가 영상을 토대로 예전부터
현재까지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자연스럽고 말하는 거나 표현하는 게 좀 매끄러워졌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미비할지는 모르겠지만 2년, 3년 이렇게 완성이 되면 친구들이 상당한 내공이 다져져서 있을 거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원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에 좀 큰 변화가 카이스트가 지금 이제 20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뭐 방향성이 나온 게 없지만 지금 이제 19기 때부터 어느 정도 대입 변화가 생기고 있으니까 20기 때는 조금 더 소폭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소폭의 변화가 이제 면접 위주에서 갑자기 내신 위주로 바뀌진 않을 것 같거든요. 면접 위주가 조금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친구들도 내신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나 R&E 활동이라든지 이런 그 생기부에서 또는 자기가 좀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그냥 제가 요즘에 몇 개 이제 친구들이 뭐 특히 중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많이 물어보는 주제기도 해서 한번 적어 봤는 건데요. 친구들이 이제 막 물어봐요. 자기가 문제를 안 풀리다 보면 자기는 수학에 재능이 없다. 선생님 저는 재능이 없어서 안 되는가 봐요. 근데 이제 뭐 TV에서나 뭐 유튜브에서나 뭐 이런 거 저도 이제 공부와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뭐 운동, 미술, 그림 이런 거는 뭐 재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는 재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공부도 재능이다. 또는 노력할 수 있는 자질을 또는 기질을 타고나는 게 재능이다. 이런 말들을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뭐 제가 막 수학적으로 전 세계에 뭐 받을 수 있는 필즈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재능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뛰어난 재능은 없지만 지금 이제 뭐 어른이 돼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분명히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카톡 친구 이걸 이제 떠올리다가 저희 학원에 이제 이번 졸업생이죠. 17기 졸업생 중에서 그 저희가 17기 이번에 졸업한 애들이 한 20명 가까이가 되는데 3학년 때 그 한 명은 이름은 좀 코로나가 좀 그랬어. 저건 전 김뭐라는 친구 남학생은 진짜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공부를 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도 학교에서 3학년 때 보면 독보적 1등급을 하고 2등하고 점수대 차이가 거의 뭐 한 20점 차이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적는 이 두 친구가 뭐 2, 3, 4, 5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금 입결 자체도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조기 진학자 대상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과거에서 이제 40%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2학년 2학기 때 정말 피 터지게 노력을 하고 카톡으로도 정말 많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뭐 구절 하나 따져가면서 선생님 이런 거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저는 이제 카톡으로 대표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답해주고 원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면 영상을 따로 찍어서 학원 이제 카톡방에다가 이제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지금 고대 반도체를 붙고 그 다음에 포스텍 지금 이제 붙은 상태인데 이 친구한테 그냥 생각이 나서 학원 수업 영상을 많이 돌려봤었나 물어보니까 얘는 정말 많이 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마다 다 챙겨도 보고 그래서 제가 요 밑에다가는 좀 잘리긴 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좀 단점은 없었나라고 하니까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영상이 지지직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 전원 버튼을 안 켜고 영상을 찍게 된 경우들이 한 번씩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전 영상으로 대체해 가지고 좀 보내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태연이라는 친구인데 얘는 아까 그 친구보다 성적대가 조금 더 낮았었거든요. 수학이 거의 한 5점대였던 것 같은데 3학년 1학기 때 이제 노력으로 1등급까지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 1차도 붙고 이제 그 포스텍도 붙은 상황이라서
나중에 이제 입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들한테 물어본 이유는 그냥 한 가지예요. 제가 그냥 그 개별적으로 Q&A 시간에 질문을 받아보면 이 친구들이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간접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영상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친구들도 보고는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 섬세한 질문 차이가 정말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힘만 조금만 있으면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입결 또는 원하는 직업, 원하는 꿈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큰 장점은 정말 애들과 밀착을 해서 애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준다라고 봅니다. 근데 원장님이 거의 95% 정도 그거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5%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겠지만, 뭐 그냥 단순히 수업하고 보내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집에 가서 강의도 반드시 볼 수 있고, 학교 가서도 그다음에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에 대한 풀이 영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친구가 선행이 덜 돼서 이거 이번 방학 때 좀 선행을 뭐 비속분을 빨리 좀 땡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도 학원에서 충분한 영상이나 또는 수업을 다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공통수학 1, 2에 조금 전념하셔가지고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때 좀 좌절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래 중학교 때에는 가장 탑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과거에서 줄서기가 되다 보니까 하위권에 속하게 되면 친구들 스스로가 좀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합격한 거라서, 저희가 방학 동안 원장님하고 좀 애들 관리를 잘 해서 이제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저 제일 마지막 뒷장에 이제 있는데, 수업은 수요일, 금요일로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수요일, 금요일 둘 다 7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규 수업 2시간은 원장님께서 이제 정석 출력 정석책 가지고 수업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는 금요일 날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금요일 날에 테스트를 볼 때 정석책 연습 문제와 그 다음에 과거 기출 문제를 섞어서 이제 서술형의 형태로 내서 저희는 테스트를 대략 한 70분 정도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 한 4, 50분 동안은 제가 이제 학생들과 그 테스트에 대한 풀이 수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 날에 이 금요일 날에 쳤던 테스트와 그 다음에 따로 주요 문항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숙제가 나가게 되는데, 그 숙제 부분들을 해오면 이제 구술 확인 시간에는 저 이제 제가 여기에 있고 원장님은 저 1강의실에서 촬영하는 강의실에 계시고, 한 명씩 로테이션으로 들어가서 구술하고 나와서 이제 저랑 문제 풀면서 개인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질문을 갖는 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술 확인이라는 거는 2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습을 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습하면서 원장님하고 1대1로 구술 말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문항들은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피드백 해주고,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서술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뭐 학원 뭐 프로그램과 간단하게 좀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약간 이제 수업 때문에 잠시 빠졌다가 원장님께서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개인별 특강 수강 없을 때 신나요? 이거는 이제 친구들 중에서 수원, 수투나 이제 어떻게 대수랑 미적분이죠. 대수랑 미적분을 친구들이 이제 좀 희망을 하면 토요일 날에 따로 이제 특강을 개설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은 이제 요청 사항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모아서 특강 수업으로 따로 하도록 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특강 수업을 지금 걸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부러 이거를 좀 가려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그 가고 1, 2, 3학년 특히 2학년, 3학년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중3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요. 아마 저희 학원에 블로그도 있고 이랬는데 거기에 이제 애들이 얘기했을 때 답은 선행 안 한다. 수상하만 나는 죽도록 할 거야. 왜냐하면 수상하로 중간고사가 이제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면서부터 애들의 마음은 이제 이미 그전에는 뭐야 경쟁 관계였다가 이제 자기의 등급에 익숙해지면서 그 등급별로 행동이 옮겨진다는 거죠. 그 과정을 왜 지금 2월 말까지 학생은 선행이라는 미명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행은 산수예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투나 미적의 그 기호들을 처음 모아서 1학년 말이나 2학년 때 공부할 때 기호 약속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면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언제 가고 그렇죠? 지금 합격자 발표 전에 해야 돼요. 그 이후에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는 순간 학생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매년 그러니까 그냥 선행하듯이 학교 중학교처럼 공부를 한다고요. 성적이 좀 덜 나와도 뭐 그런 뭐 가면은 나는 중학교 생각하면서 한 반에서 한 5등은 하겠지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거의 목숨 걸고 올인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부모님들은 고3까지 남았어. 근데 왜 그래? 그러면 위에 선배 부모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가 공부 못해서 이건 자존감 떨어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학 실력이 안 돼서 한 거예요. 조진 안 된 거. 그건 현실 인정해야 되는데 그건 애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현실을 직시한다는 말의 의미는 중학교 3학년까지 과정을 어떤 사람은 몇 바퀴 돈 애들이 있거든요. 돈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학원에서 수업으로 돌았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지 스스로 풀었는 애와 그건 구별이 안 되죠. 풀었던 애와 그냥 수업만 들었던 애. 부모님은 사실은 그 차이를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슬을 중학교 때도 사진 촬영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 한 이유는 푸는 모습 보면은 애가 지 거를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애가 과거 가서 힘들어진다고 정말. 고3까지 가서 정말 고통스럽게 힘든 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은 그건 너무 충격받지 마. 애가 좌절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좌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능력에 의해 좌절하면 인정을 하지만 이미 제가 느끼기에는 그 초4가 초6하고 똑같이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미리부터 이제 어느 정도 했네가. 그럴 때 좀 덜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고3까지 가잖아요. 그럼 조진 애들 다 가요. 근데 걔들이 잘한 애들은 언제냐면 정확히 수학 상하, 지금으로는 공통수학 1, 2를 잘해요. 그냥 걔들이 뭐 소위 말하면 경실한다든가 이래 하면서 이쪽을 많이 강화했지 미적분이나 이쪽은 아무리 많이 해도 얘들에서는 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그리고 그 과정은 고1 때 하면 금방 돼요. 그 과정은. 근데 고1 과정은 이 차이가 좀 심각하게 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게 한꺼번에 왜 기억도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공부한다고 해가 다음날 시험 치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월 말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간격은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제가 느낀 것은 애가 손으로 풀고 말로 설명할 수 있고 한다면은 이 기본적인 게 쌓여서 서술형은 잘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냥 객관식 문제 푸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풀어가 딱 체크한 애들은 사실은 잘 알아도 서술이 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말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증명하는 것도 제가 풀어주지만 지금 고2
고2, 고1 올릴 애들이 지금 고1, 고2가 지금 오늘 수학 시험 쳤다고 해요. 애들인데. 근데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증명이라 이게 나오면 제가 아무리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가르쳐도 그때는 고개 끄덕이지만 적으라 그러면 못 적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그러면 그거를 조합해 내 앞에서 네가 풀어라. 발표해라. 그럼 나는 힌트 줄게. 내가 안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그걸 말로 하고 혹은 지 스스로가 글로 이렇게 적는 것을 한다면 얘 실력은 늘어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지금까지 했던 애들에 있어서는 그것을 스스로 표현한 애는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 단지 푸는 능력과 좀 더 많이 풀었다는 것 차이지. 그러면 애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고1이 되면 컸으니까 머리가 컸거든요. 중1 이때 아무리 한들 그때 6개월 할 거 여기 한 달 해도 끝나요. 단지 이제 학생 스스로가 이제 자존감이 있냐 없냐의 차이니까.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선행은 하시라고요. 뭐 저희 학원에 해도 되고 딴 데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단지 그것은 수학 기호 익히는 정도지. 근데 마음속으로는 애들이 보면 선행하면서 기뻐가지고 거기에 또 올인한다고요. 그리고 저거는 내 공식 다 외웠는데 라는 생각으로 소홀히 하는 순간 이제 힘들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2월 말까지밖에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3월 초에 들어가면 모든 애들의 시간이 다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시간, 학교 수업 시간, 점심, 저녁, 자습 시간도 똑같죠. 그 다음 주말에 금요일 나와서 학원 가면 애들도 학원 또 똑같은 데 가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차이가 하나도 안 난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애가 3월에 들어갔을 때 어디가 부족하다. 채울 방법은 없거든요. 지금 부족하면 애가 마음으로 내 더 해야지 해가지고 올인을 할 건데 단점은 그게 심각하다는 걸 모른다는 게 단점. 시간은 많은데. 근데 학교 가는 순간은 이제 제가 늘 얘기하듯이 빈익빈 부익부여가지고 3월에 가면 뭐죠? 아주 잘한 애는 정석 보면은 몇 바퀴 돌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정석의 연습 문제를 몇 번 다 보는 게 아니라 애들도 얘기하지만 첫 번째 봤을 때 아는 문제는 넘어가요. 모르면 체크해 놓죠. 그래가 갔어요. 그 다음에 올 때 뭐예요? 체크 안 한 걸 안 푸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만 하면 되고 체크한 걸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그러니까 2월까지 그 과정을 안 해놓으면은 학교 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또 쉬운 것도 계속 풀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다 보는 순간 이미 학교 시험이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2월 말까지 그걸 할 거냐고. 그 다음에 소위 좀 잘 나간 애들은 그러니까 문제를 풀을 때 이 문제가 답지풀이가 아닌 풀이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과정을. 그 과정을 왜냐하면은 정석의 문제들은 보면 단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뒷단원 갖고 이렇게 엮어서 풀어도 충분히 되는데 그러면 책이 안 팔리거든요. 이 단원 앞에 걸로 풀어야만 되니까. 근데 과거 애들은 단원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배운 것도 미적이나 딴 거 배웠다면 학교에서 오히려 그쪽으로 푸는 것을 좀 더 좋아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좀 깊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실제로 학생이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번 반복하거나 친구끼리 서로 대화도 해도 충분히 되고요. 근데 그 말고 이제 저도 이제 구술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애가 숙제 내준 거, 그 숙제는 뭐 정석 연습 문제나 블랙라벨이나 딴 거 혹은 학교 기출을 갖고 하면 얘가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얘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은 일부러 정상적인 풀이가 아닌 다른 풀이를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진짜 기본적인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안 될 때 이상한 다른 애 창의적인 풀이는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래 되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 되니까. 그러니까 걔들인데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풀게끔을 구술을 하고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그거는 좀 진행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석의 연습 문제는 이제 교과 정석이 좀 바뀌었지만은 제가 그걸 바뀐 걸로 보니까 거의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유튜브나 이쪽에 정석 연습 문제 풀이를 계속 다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다 올려져 있어요. 모든 게. 단지 이제
한두 개가 이제 올리면 우리 학원에 뭐 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공개 내놓지만 학생은 여기에 뭐 사이트에 가서 그냥 클릭해서 보면은 제 풀이를 저는 답지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제 관점에서 푸니까 다양한 풀이를 흡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좀 성실한 학생, 그러니까 좀 잔머리가 밝아서 이 뭐죠 그냥 빠릿빠릿하게 푸는 애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애들은 그래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뒷심이 없어서 힘들어지더라고요. 중학교까지는 이게 범위가 좁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안정적으로 자기 스스로 풀어야 되니까 그 푸는 친구가 학원 시스템에 제일 맞다고 보거든요. 그걸 안정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애들이 출발은 좀 늦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학교 가면은 좀 거들먹거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뭐 했어? 혹은 뭐 제가 과거 1기부터 쭉 갔을 때 뭐라고 해야 하나? 아, 이건 비에타 정리에 의해서 하면 돼라고 해가 애들이 기죽여요. 그거 계속 하겠는데. 비에타 이렇게 해서 애들로 하여금 뭔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좀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애는 쫄잖아요. 근데 미리 아 저런 애 있대. 무시하고 너는 너희 길이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좀 그 과정이 좀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뭐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수능이나 이것도 하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1등급 문제는 풀어줄 수 있는데 네가 1등급 문제를 풀 방법은 나는 도저히 킬러 문제 방법은 없다. 그 방법이 있다면 나는 여기 없을 거다. 재벌대가 아마 부자 됐을 거다. 그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수업을 풀어주는 거와 애가 풀게 하는 건 차이가 심각하게 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애를 풀게 하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학원에 맡기기만 하니까 거기서 얘가 풀고 있는지 그거는 진도로 해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도로 해결했는 이제까지의 경험이 딱 하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이미 결판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애도 기분이 좀 안 좋고 애도 이제 뭐죠 사춘기 와서 심하게 앓으면 과거에서 힘들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좀 무사히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중간고사 한 중간 이상, 한 3등급 정도는 안정적으로 맞았으면 애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어디냐면 저 3학년까지 대부분이 아마 남을 가능성이 커요. 점점 더 서울대도 이제 조졸이나 이것도 제한을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과거에 졸업생을 봤을 때 프레스도 보면은 이제 조기 졸업한 애가 가면 1년이 벌었잖아요, 안보다. 그럼 의대 가려고 자꾸 딴짓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나는 조절 안 뽑을 거야. 그 다음에 고3까지 안정적으로 한 애가 사실은 대학 가서 생활을 더 잘하더라는 걸 보이는 거죠. 서울대도 마찬가지, 저 고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서서히 막는 거고. 물론 이제 과거 와서 이제 잘하면 이번에도 뭐 어디 중앙대 약대 갔다고 어디 뭐 무슨 데 어디 갔니 뭐 이래 하는 거 그거는 뭐 선택이긴 한데 이제 일반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그게 계속 막혀지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고3까지가 남을 가능성이 큰데 그때까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일단 중간고사까지만 잘 해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를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들은 공부를 하고 그 공부로 애들은 이제 커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안 쫄았죠? 그럼 뭐 제가 좀 보여드릴 거는 제가 좀 앉을게요. 여기서. 학원에 이제 뭐 시스템으로 보면은, 여기가 저희 학원 이제 그 유튜브이거든요. 콘텐츠에. 오신다고 막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과거 애들 원래 6월 거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애들 구슬한 거 지금 초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고 뭐 이 뒤에 가면은 계속 그 초안 때문에 좀 올리다가 이제 저도 지쳐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중간고사 심화서 이게 기출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 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카톡으로
이렇게 다 보이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참 많을 수 없지. 애들하고 하면은 애들이 가고 지금 1학년 내 2학년 내 시험 쳐가지고 서로 아까 보면 대화를 좀 했고 이렇게 보면은 어디 있을까요? 애들이 이제 가고 1학년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파이널로 이 문제를 이렇게 주고요. 아마 시험 치기 전에 주고 이거가 사실은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클릭하면은 제 유튜브에 있고 2번을 누르고 하면은 제 풀이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여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애들로 하여금 입에 그냥 갖다 줘. 이건 안 했어요, 사실은. 혼자 풀고 이 사이트에 가면은 볼 수가 있거든. 여기는 저 학원 저 수업한 영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형태죠. 11월 일반고 가고 이렇게 만 수업들을 하면 이게 볼 수 있는 하고 이제 면접 대비반 애들하고 수업했던 것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원체 많아가지고 학생들은 이제 여기 가면은 내 강좌 보기 하면은 여기에 보여서 그냥 바로 전주나 그 전에 수업한 거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게 플러스 학점 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 은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주로 여기 보면은 아까 번에 한 게 방금, 아이고. 여기는 이제 권한이 이제 회원가입하고 우리 학원 애들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 이렇게 문제를 여기에 올려놔요. 근데 애들은 안 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래는 요거 보면은 아까 번에 것처럼 이런 게 보이는데 안 보니까 이거를 갖고 이제 인쇄하기를 해서 PDF로 만들면 저만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PDF로 만들면 아까 번에처럼 해서 이걸 카톡으로 보내면 애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하는 거고 평소는 이제 애들 이제 과거 2학년 애들 수학 구술이 11월 5주차 중간고사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급사학에 있는 내용의 풀이와 영상을 이제 PDF 주고 그다음에 애들 학교 가서 풀고 이거에 대해서는 구술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주고 그다음에 1학년 애들은 여기 수업이 이제 구술은 이제 숙제로 애들이 학교에 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수업은 이거보다 좀 문제량이 많게 이렇게 해서 여기 애들은 와서 이제 푸는 거죠. 근데 전부 다 기말고사 이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쭉 있고 거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찍어가 올려놓고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는 이쪽에 애들이 보면 지금으로는 뭐 여기 많은데 이제 뭐 고급수학 심화수학 원이 애들인데 1학년 2학기 때 이제 이렇게 삼각함수 이렇게 해서 학교 교과서예요. 교과서 뭐 이제 여기 뭐 삼각함수 활용하면 준다는 평가들이에요. 혼자 공부하는데 안 되면 여기서 보고 영상 클릭하게끔. 그다음 이 문제들이나 등등을 갖고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뭐 심화수학 말고 심화수학 여기서 원하는 게 아마 지금은 실력 정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항 정도 있으면 연습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렇게 정석 문제도 다 올려놓고 풀이도 보게끔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혼자서 자존감을 스스로 이제 문제 푸는 것으로 이제 확보해서 가는 친구가 필요하지.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도 이걸 보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아까 전에 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알아서 보는 거죠. 수업 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카톡이나 이런 게 보면은 그 친구가 뭐가 이 친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애가 이렇게 저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고급수학 문제 좀 주세요. 이게 지금 고3인데 고2 때 거 지금 자소서 관련돼가 안 되니까 이거 뭐 달라 그래가 또 주고, 그 다음에 모르면 보세요. 링크 주고, 유튜브에 있는 거 저는 영상이 많으니까 애인데 줄 수가 있다고요. 그거를 제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다음 내 짚은 거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 어디 갔을 때 제가 옆에서 풀어가 후딱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얘도 뭐 보면은 모르겠다. AP 과정이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고3 애들인데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또 저도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 과정으로 애들은 이제 학교 생활을 좀 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서로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면서 이제 어려운 이제 과거를 좀 해결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학 구술이 좋은 점은 애들이 보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몇 명 질문을 안 해요. 눈치 비가지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좀 학교도 마찬가지로 잘 나간 애만 질문하지. 딴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학원에 오더라도 입을 뻥끗 안 하고 가요. 그럼 특히 좀 잘한 애들이면 지 궁금해가 하는데 괜히 이거 했다가 남 눈치 보고 이래 되잖아요. 나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안 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되니까 좋은 거는 수학 우수할 때는 둘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하고, 그 다음 애들 중에도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 참 니는 어딘지 모르겠다. 정석 문제 풀면 그러니까 답을 안 봐요. 저 혼자서 열심히 풀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가 진도가 안 나가요. 제일 최악이 문제하고 답을 옆에 놓고 있는 게 최악이지, 문제 보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근데 초등 때는 문제 보고 뺏길까 봐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된 애들에 있어서는 모르면 답을 보고 이해를 하고, 아까 보니 말한 대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체크했는데 다음날 풀었을 때 풀리면 그건 뭐냐면 어제 본 답지가 생각나니까 풀린 거지. 근데 그게 좀 지나가서 풀렸는데 못 풀었어요. 그러면 또 체크하고 답풀이 사수하고 넘어가고,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구술하면서 느꼈던 게 고2가 된대. 이 정석 어디 진도 나가 그러면 아직까지 학교 진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래요. 니 어떻게 하냐? 혼자 열심히 해요. 이래요. 때려치워라. 답봐라. 네가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고 지금부터 진화하려고 하냐? 이미 다 나온 거 보고 이해하고 체크아웃 넘어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더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애들이 학교 진도 따라가면, 학교 학원 진도 따라가면 항상 늦어요. 때려치워라. 뭐 앞에 거 이미 넘어간 거. 최근에 숙제부터 한 후에 남으면 앞에 거 해라.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 거 숙제하는 순간 옛날 기억이 없는데 숙제해봐야 별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들과 서로 대화를 하고 수업 시간이든 저렇게 하고, 저는 뭐 애가 보면 힘들잖아요. 사실은 공부할 때. 그럼 낙담을 하거나 왜 안 돼요 했을 때 그거를 좀 애하고 애만 있으니까 관리해서 쭉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뭐 저는 이제 애들이 좀 편안하게, 어차피 공부는 힘든 거니까 본인 스스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학원 수업이 주가 되면 안 된다. 학원 수업은 저는 그래요. 가르치는 것은 애들이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 수학의 단원들이 정리가 안 돼가 못 푼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좋은 문제집은 셀인데 제일 안 좋은 문제가 셀이에요. 셀이 좋은 거는 연습하기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형이 있으면 애들이 유형을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 보고 비슷한 거 외우면 상도 풀 수 있지만 단원이 섞였을 때 못 푼다. 그 말은 이제 애들로 하여금 이제 머릿속으로 각 단원에 뭐가 있는지 말로
설명하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 풀 때 구술할 때는 제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제가 할 거는 예를 들어 이거 있다 그러면 이 문제 있으면 이거 어느 다른 문제냐? 이러면 뭐, 그럼 뭔데? 그때 공식이 뭐지? 하고 애가 계속 말하고 생각하게끔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애들하고 수업을 하면 시험 칠 때 제발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라. 내가 네 수업할 때 이 문제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를 생각해서 네가 그렇게 해라. 이게 사실은 메타인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들 보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쫄고 있는 자기 자신을 또 다른 내가 보면서 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불났을 때 대부분 다 불에 타 죽는 이유는 동물이 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쩌면 학교 내신 치거나 시험 칠 때 애들이 공부한 만큼 안 나온 중에 하나는 메타인지나 쫄아가지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단원별로 풀어서 단원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애가 머릿속에 판단이 안 돼가 안 되는 경우 대부분이고 그러면 실제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면 애 못 풀어요. 그럼 이거 어느 단원이야? 이거 어디서 푼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애 또 풀어요. 제가 뭘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언급만 하면 푸는데 그 과정을 본인이 자기인데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연습을 학생들이 했느냐 하면 진도 나간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걸 좀 했으면 하는 게 바라고 너는 잘 들었지? 니를 이제 네가 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 해서 가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저 혼자 너무 말을 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공부할 수 있을지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애들 얼마만큼 말하게 만들지. 그리고 뭐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애들이 말을 시킬지 그렇게 고민이 좀 되고 매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이 되돌아오면 괜찮은데 항상 고3 애들은 고1이 되지 않으니까 슉 지나가고 그런 일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질문 좀 주시면 제가 하는 대로 대답 좀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스카이스에서 조진을 안 받고 조진을 시험 친 아이들은 스카이랑 카이스트 제외하고 서성한 라인이랑 포스트에이프, 리지스트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제 3학년까지 남을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3학년까지 남기를 바래요. 현재도 이제 과학 경제 선발제도 같이 있긴 한데 예전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과학 경제 선발제도 그 아이들에게만 이제 창조랑 일반적이랑 지원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본 거는 과학 경제 선발제도의 그 자격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수강 항목의 한 과목이 그 학기에만 30% 이하의 지도를 보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전람회등, 올림피아드, 전국 대회 수상을 하게 되면 학교장 코칭을 통해서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그 요것만 해당되는 아마 다 주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도 커트라인이 있는 건지 모두 다 만약에 내가 카이스트만 바라본 애들이 저는 가겠습니다 해서 한 학기에 30% 이하의 성적을 보였고 그런 사이가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무조건 아마 추천이니까 학교장 교장 선생님이 그 판단하지 않으실까요? 다 제한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학교 선생님한테 묻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제 고민은 조졸하는 애와 조진하는 애들이 2학년 때
성적을 2학 2학기 성적을 좀 손을 놓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입시엔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3학년 남는 애들이 거기에서 좀 분발해서 일정 성적을 확보하고 3학년 때 쭉 가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거든요. 아까 번에 한 그 친구도 그렇게 해서 3학년 때 성적이 꽤 괜찮았고, 아까 번에 뭐 거의 독보적 1등이라고 한 친구는 사실은 꽤 잘하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이제. 과거에 특화된 게 아니에요. 과거 내신에 특화된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거는 꼭 이렇게 풀어요. 다른 뭐 수학과 내용을 갖고 풀어요. 이래가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학교 문제 이거 풀어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데 얘는 그 고민보다는 이거는 다르게 왜 풀어 이렇게. 근데 걔가 고3 때 최적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AP 과정이 대학 과정이니까 얘한테는 최적화된 거죠. 그러니까 고2 1학기까지는 그게 아니라 빨리 생각하여 문제 풀어야지 이거는 왜 그럴까라고 자유롭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예로서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빨리빨리 푸는 내용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제 하고 2학년 2학기부터가 이제 고급 수학 1이 나오고 그게 복수 해석이나 뭐 이렇게 좀 대학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결합된 내용이에요. 그분이 행렬도 선형 대수 부분이고 AP 과정이 미적분 캘큘러스니까 그거는 충분히 최적화되는데,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아닌데, 예로서는 이제 그러니까 걔가 고1 때 왔는데 얘도 잘해요. 수업 시간에 자꾸 저인데 딴 질문 해가지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 딴 애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좀 쉬는 시간에 해라 했는데 이제 고3 때는 그게 애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 뭐 그래서 일단은 2학년 2학기 때부터가 이제 변화가 된 상황에 이제 1학년 1학기 때부터 애들 중에 이제 뭐죠, 이게 성적이 좀 덜 되지만 안정적으로 공부한 애가 2학년 1학기 때 조금은 뒤바뀌어지거든요. 1학기 때 조절한 애도 이제 2학년 1학기 때부터 좀 내려가는 경향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최악이에요. 내려가면 이제 더 조절이 내려가면 심각하잖아요. 3학년이 남아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가 이제 그거를 줄이면 얘들이 고3까지 간다고요. 갔을 때 중간층이 안정적으로 이게 고2 말부터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애들이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지금 현재가 고1 때 너무 튀어가지고 원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 전제하에서 쟤하고 나는 달라라고 하지만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그 갭이 좁아지는데 2학년 2학기 되면은 2학년 2학기부터는 선행이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애들이 처음 배우는 거라고요. 그럼 모든 애들이 처음 배우면 그때까지 자존감을 가진 애는 그 다음에 서술이 좀 많아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문제 풀어놓고 이게 빨리 답을 찾는 게 필요했다면 그때부터는 증명하라, 보여라, 뭐라는 게 알려있을 때 이걸 이용하여 뭐를 해라. 이럴 때는 안정적으로 말을 하고 표현한 애가 잘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으로 이 잘할 애가 고2까지, 고2 1학기까지가 지쳐서 손을 놓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손을 어떻게 하면 안 놓지라는 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선행이 좀 덜 된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가면 2학년 때 이후에는 뒤집어지거나 1학년 때 아주 높았던 애들도 3학년 때 돼서 저는 애들인데 늘 얘기하는 게 출발만 다를 뿐이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한다 해도 사회에 나왔을 때는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충격받네. 그 서울대 법대가 뭔지 모르지만 저 이상한 짓이 나가 어제 밤을 더 이상은 안 할게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그렇다. 저도 동문으로 나왔지만 차마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졸업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냐의 차이지. 그건 정확하게는 고3까지 공부를 잘했다의 밖에 없는데. 그 말은 지금 과거에도 애들이 충격 먹지만 이렇게 가서 고3까지 갔을 때 자기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제 조절 조진이 줄어들었을 때 애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지금과 좀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게 제 고민이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설명해 하려고 이거 준비하다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가고 3학년애가 저 학교에서 뭐죠? 이게 학교 안 가는 게 뭐라 그러죠? 뭐 내고 체험학 쓰고 이제 자기 이제 저 면접 보러 가거나 이렇게 한다고 이제 갑자기 저 옆에 있는데 갑자기 3학년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다가 이제 조절 이제 줄어드는데요.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고민이 좀 되어서 그러니까 아주 잘한 애는 어떻게 하면 그걸 유지할 거냐의 문제고 못한 애들은 어떻게 하면 치고 올라갈 거냐의 문제에 지금 3학년까지 좀 많이 남는 상황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거의 모든 거의 공통은 저는 애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저희 아들이 이제 최근에 또 면접 입사 시험 친다고 시험도 안 쳐요. 임원 면접해요. 그러니까 과거 3학년이 면접 처음 했잖아요. 과거 가려고. 과거 2학년 3학년이 또 면접해요. 졸업하면 입사 시험 또 면접해요. 최소한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면접 준비는 한다. 말을 하게끔. 그 과정에 최소한 지가 쫄아서 떨어지지는 않게끔. 몰라서 떨어지면 그냥 솔직하잖아요. 몰라서 떨어지면 괜찮은데 쫄아서 떨어지지 않게끔 어떻게 할 거냐. 이왕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다 제 앞에서 수학 구술을 하고 의무적으로 자 애에 맞게끔 제가 계속 제시할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말이 좀 많아가지고 질문에 오히려 대답 못하고 딴 데로 가는 것 같기는 하고요. 너는 혹시 뭐 질문 있냐? 너 혼자밖에 없어서. 괜찮나? 애들이 이렇게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해왔다는 그 자기의 생각이랑 네. 첫 시험 쳤을 때 충격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예. 뭐 잘했던 애가 잘했던 애는 별로 자존심에 상처를 안 입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그거를 극복을 못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많죠. 네, 그런 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금 극복을 하셔서 극복을 못했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그때 가서 이제 중간고사에 자기는 뭐 나는 잘 받을 거라고 했는데 한 저 5등급 해가 가면 이제 학원은 그냥 형식상 다니다가 어느 순간 손을 놓고 있다가 고2 말에 학원에 다시 와서 아까 본 친구가 그거예요. 근데 뭐 가면은 뭐 연대 논술도 치러 가고 뭐 다 또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상황이 이제 자기의 중학교의 등급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서 고등학교도 그 정도 등급 나온다라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극복이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게 많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학원에 와서 시험을 치더라도 실제로 점수가 90점 맞지는 않아요. 한 50점, 60점 정도. 근데 어디에서 이렇게 했을 때 30점 맞게끔 하는 거는 애 겁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30점 주면은 실제로는 애들이 학원에 와서 그거에 대한 풀이를 다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해서 학부하고 몇 개를 좀 틀리게 하고 좀 많이 틀리면은 계속 제가 문제 오면 다 영상은 다 있다고요. 크리게가 영상 보고 지가 극복을 하고 수학 구술로 극복해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냥 수업 듣고 일단 시험 치고 친 결과 부모님께 문자 주고 애 어때요? 몇 등 했어? 이래가 애 스스로가 그때 기가 죽어 나간다고요. 그건 출발이 달랐을 때 그거 일단 자존감 있는 애는 잘 치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걔들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문제가 필요해요. 기존에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했다는 내면 새로운 게 필요하고 근데 일정 정도 안 한 내에서는 새로운 거 아닌 정석이나 이걸로 개념 틀이 잡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게 필요한데
새로운 거의 단점은 풀 때마다 풀이가 달라져요. 근데 전형적인 패턴 후에 새로운 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수업하면은 기본적인 패턴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딴짓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애들로 하여금 그냥 정석풀이가 아닌 다른 풀이도 쭉 하는데, 전형적인 패턴의 풀이와 다른 풀이가 계속 혼재돼서 애들, 왜냐하면 그런 거는 남푼 거를 봐야 얘가 생각이 나요. 그 면에서는 단사람 풀이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듣는다고 짓게 되는 건 전혀 아니다. 지가 손수 풀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좀 학생이 쓰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질문 없으면 뭐 오늘까지 할까요?